서울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쓸쓸했다. 잎사귀가 붉게 물들고 바람이 불 때마다 추억의 조각들이 흩어지는 계절. 다오는 28살,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 책을 읽으며 가끔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며 웃는 그런 일상. 하지만 다온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오랫동안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기상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기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 다오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며 살아왔다. 적어도 다율을 만난 후로는. 다율은 다온의 대학 시절 친구였다. 27살, 광고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는 야심만만한 여성. 그녀의 미소는 항상 밝았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웨이브로 자유로웠다. 다율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남자친구 민준과 3년째 사귀며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그런 삶.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준이 다른 여자와의 사진을 SNS에 올린 채 우리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율은 그 충격으로 집에 돌아와 유리잔을 집어던졌고 손을 베었다. 다온에게 전화한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너만 믿을 수 있어? 와줄래? 다온이 도착했을 때 다율의 아파트는 난장판이었다. 마포구의 작은 원룸, 벽에는 K-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반쯤 먹다 만 김치찌개 그릇이 놓여 있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는 전형적인 공간, 좁지만 따뜻한. 다온은 재빨리 다율의 손을 감쌌다. 이러지 마, 병원 가자. 하지만 다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안아줘.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다온은 소파에 앉아 다율을 끌어안았다. 다율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샴푸 냄새, 비누 향이 섞인 채취. 다온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친구로서의 위로야. 그 이상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생각했다.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다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이가. 나한테 너는 너무 강해. 내가 지쳐라고 했어? 강하니. 내가 뭐, 로봇이야? 그냥 사랑하려고 애썼을 뿐인데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다온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한국 여성으로서의 압박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성공해야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고, 항상 미소 지어야 하는. 다율은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너라면 이해할 거야, 다온아. 너도 항상 그렇게 강하게 사니까. 다율이 속삭였다. 다온은 미소 지었다. 강하다고? 나도 약해. 특히 너 앞에서. 밤이 깊어지자 다율이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한국의 위로 문화, 맛있는 음식으로 마음을 채우는. 신라면 먹자. 매운맛으로 슬픔도 태워버리자. 둘은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웃었다. 다율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율의 시선이 다온의 입술에 머물렀다. 다온아, 너 정말 예뻐. 왜 남자친구 없어? 장난스러운 물음이었지만 다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운명이 아니었나 봐. 그녀는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다율이 손을 뻗어 다온의 뺨을 만졌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다온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이 다율의 입술에 스쳤다. 짧고 부드럽고 충동적인 키스. 다율의 눈이 커졌다. 다온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다온은 황급히 물러났다. 미안해. 그냥. 내가 너무 슬퍼 보이니까. 이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다율은 멍하게 입술을 만지작거렸다. 아니.
나도. 이상한 기분이야. 둘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변했다. 그날 밤, 다율은 다온의 품에서 잠들었고 다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게 시작인가, 끝인가? 서울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온은 조심스럽게 다율의 아파트를 나섰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카페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지난 밤을 되새겼다. 그 키스는 실수였다. 다율은 이성애자, 직설적으로 말해 스트레이트 친구, 그런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드러내다니. 하지만 다율의 반응이 이상했다. 이상한 기분이라니? 다온은 고개를 저었다. 착각이야. 그냥 충격 때문일 거야. 카페에 도착한 다온은 평소처럼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다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다율의 메시지, 어제 고마워.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할까? 한강 산책하자. 다온의 손가락이 떨렸다. 이야기. 그 키스에 대한. 그녀는 좋아라고 답했다. 오후 내내 다온은 커피를 엎지르기 일쑤였다. 동료가 물었다. 괜찮아. 표정이 왜 그래? 아, 그냥. 피곤해서 다온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율이 날 어떻게 볼까가 맴돌았다. 저녁, 한강공원.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자전거를 타는 커플들이 지나갔다. 다율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왔어? 이거 내 거.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에 어색함이 스쳤다. 둘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다율이 먼저 말했다. 어제 그 키스. 나 충격받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 다온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정말. 응, 민준이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가 봐. 너한테 의지하고 싶었나 봐. 다율의 말에 다온은 안도와 실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의지. 그게 전부인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친구로서 위로하려던 거였어? 그날 산책은 길었다. 둘은 대학 시절 추억을 이야기했다. 다율의 첫 연애, 다온의 은밀한 크러쉬.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그들은 케이팝을 흥얼거렸다. BTS의 스프링데이가 강변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가까운 걸까? 다율이 물었다. 다온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율이 놀라지 않고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율이 말했다. 다음 주말에 제주도 가자. 마음 추스릴 겸 다온은 웃었다. 제주. 그건. 데이트처럼 들리네. 하지만 그녀는 좋아라고만 답했다. 제주도의 비행기 안, 다온은 창밖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율은 옆자리에서 졸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다온의 어깨에 기대왔다. 다온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쓸어주었다. 이 감정, 숨길 수 있을까? 제주에 도착한 둘은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검은 모래사장, 푸른 바다. 한국의 로맨틱한 휴양지, 하지만 다율에게는 치유의 장소였다. 호텔 체크인 후 둘은 해변을 걸었다. 여기 오니 마음이 가벼워. 민준이 생각 안 나? 다율이 웃었다. 다온은 좋아. 그럼 나랑만 생각해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다율의 뺨이 붉어졌다.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봤다. 다온아, 너한테 끌려. 친구 이상으로 다율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다. 다온의 세상이 밝아졌다. 제주도의 아침은 상쾌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성산 일출봉이 솟아있었고 파도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다온은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왔다. 다율이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어제
내가 무슨 말 했지? 그녀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다온은 웃으며 별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둘은 아침 식사로 흑돼지 구이를 먹었다. 제주의 특산물, 기름진 맛이 입안에 퍼지며 웃음이 터졌다. 이게 치유의 맛이야, 다율이 소리쳤다. 그날 둘은 올레길을 걸었다. 푸른 들판, 야생화가 피어있는 길, 한국의 자연이 주는 평화. 다율이 손을 잡아왔다. 이게. 괜찮아, 다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댄 친구, 다율의 물음에 다오는 솔직히 대답했다. 나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스트레이트 친구라 숨겼지만 다율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민준이와 헤어진 후 너를 보니 다르게 느껴져. 여성에게 이런 감정 처음이야. 그 고백은 바람처럼 스쳤다. 둘은 키스했다. 이번엔 충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끌림. 입술이 맞닿는 순간 제주의 바다가 증인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둘의 관계는 은밀하게 피어났다. 다온의 카페에서 다율은 종종 방문했다. 아이스 라떼 주세요. 연인님 장난스러운 말에 손님들이 웃었다. 하지만 둘은 조심스러웠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다율의 회사 동료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새 남친, 다율은 그냥 좋은 친구 만났어 라고 얼버무렸다. 다온의 부모님은 여전히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고 그녀는 천천히 라고만 답했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날, 둘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손을 잡고 타워 정상에 올라 불빛을 봤다. 이게 우리 사랑이야. 서울의 밤처럼 밝아, 다율이 말했다. 다온은 행복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싹텄다. 다율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이랑 헤어졌다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나이도 많아졌어. 한국의 전통적 가치, 딸의 결혼이 가족의 안정. 다율은 덤마,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어느 날 다율의 생일 파티. 친구들이 모인 한정식집 다온도 초대받았다. 모두가 다율이 남친은? 이라고 물었다. 다율은 웃으며 자직 없어 라고 했지만 다온을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파티 후 둘은 집으로 돌아가 소주를 마셨다. 오늘 힘들었어. 모두가 결혼 얘기만 해. 다율의 눈물이 흘렀다. 다온이 안아주었다. 우리 둘이면 돼. 그 밤 둘은 더 깊이 사랑을 확인했다. 감정의 교감, 몸의 온기 없이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다율의 전 남친 민준이 다시 연락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다율은 거절했지만 그 메시지가 다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너 아직 민준이 좋아해. 다온의 물음에 다율은 아니, 너만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둘은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한국의 봄 나들이. 다온아,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자. 세상에 말할게. 다율의 제안에 다온은 기뻤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율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다율의 표정이 굳었다. 다율의 어머니 집은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인테리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다온은 초대받지 못한 채 기다렸다. 다율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가 민준이랑 재회하라고 해. 가족 사업 때문에. 민준이 집안이 유력하되 한국의 사회적 압박, 결혼이 사업과 연결되는 현실. 다온의 가슴이 아팠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너 사랑하지만 엄마 울음소리가 다율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후 다율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메시지 답이 늦고 만남이 줄었다.
다온은 카페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왜 그래? 직접 물었을 때 다율은 바빠서 라고만 했다. 하지만 다온은 알았다. 갈등. 한국의 보수적 문화, 레즈비언 관계가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다율의 친구 하나가 소문을 퍼뜨렸다. 다율이 요즘 여자랑 붙어 다니던데 다율은 부정했지만 마음이 상했다. 여름, 더운 서울. 둘은 부산으로 여행 갔다.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미안해, 다온아. 나 약해 다율이 고백했다. 다온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했다. 그 여행에서 둘은 다시 가까워졌다. 밤바다 앞에서 약속했다. 우리 둘이 가족이 돼. 하지만 돌아와서 현실이 다시 들이닥쳤다. 다율의 어머니가 직접 만났다. 너 같은 애랑 사귀면 인생 망쳐. 정상적으로 살아의 다율은 울며 다온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알아버렸어. 갈등이 고조되었다. 다율은 민준과 만났다. 마지막으로 라고 했지만 다온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다온의 외침에 다율은 너 상처 줄까봐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사진으로 찍혀 SNS에 퍼졌다. 친구들의 험담, 다율이 또 민준이랑 다온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건너며 울었다. 이게 끝인가? 가을이 다시 왔다. 다온은 다율에게 편지를 썼다. 한국식, 손으로 쓴 감정의 편지.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 행복이 먼저야의 다율이 찾아왔다. 민준이랑 끝냈어. 엄마랑도 싸웠어. 너 없인 못 살아. 둘은 다시 안겼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서울의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다. 둘은 명동에서 데이트했다. 길거리 음식, 떡볶이와 호떡.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야. 다율이 웃었다. 다온은 행복했지만 불안이 스쳤다. 다율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래? 나 때문인가 봐의 다율의 자책. 다온은 병원에 동행했다. 어머니가 다온을 보자 차가운 시선. 너 때문에 내 딸이. 병실 밖에서 다율이 무너졌다. 엄마가 용서 안 해. 나 어떻게 해. 다온은 시간이 필요해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율이 사라졌다. 핸드폰 꺼짐. 다온은 미치듯 찾았다. 한강변 다율이 앉아 있었다. 생각했어. 우리 헤어지자. 엄마 위해. 그 말은 칼날처럼 다온을 베었다. 왜? 사랑한다며? 사랑해. 그래서 더욱 포기할게. 배신의 고통. 다온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친구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다. 한국의 겨울, 춥고 외로운. 다율은 민준과 재회했다. 가족 위해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다율의 마음은 여전히 다온에게. 민준과의 만남은 형식적, 감정 없음. 다율은 후회했다. 내가 바보야. 새해가 밝았다. 다온은 새 직장으로 옮겼다. 강남의 갤러리 큐레이터. 예술 속에서 치유. 다율은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우연히 갤러리 전시회에서 만났다. 다온아, 다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온은 차갑게 잘 지내? 라고 했다. 하지만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돌아갈게. 민준이 끝냈어. 엄마도. 이제 이해하려 해. 대화가 길어졌다. 다율의 고백, 너 없이 못 살아. 배신한 나 용서해줄래? 다온은 시간 줘라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녹아들었다. 봄, 벚꽃이 다시 피었다. 둘은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율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다온 씨, 잘 부탁해. 변화의 시작. 한국 사회도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LGBT 권리 운동, 드라마 속 다채로운 사랑.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 한국식 밥상. 우리 가족이야, 다율이 말했다. 다오는 미소 지었다. 영원히 이 갈등과 배신을 넘어 사랑은 더 강해졌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둘의 키스는 약속이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은 그걸 채워. 다온과 다율의 이야기, 한국의 한 여성들이 살아가는 감정 가득한 여정.